화재 참사가 났던 제천 스포츠센터 해체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철거가 마무리됩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관련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역발상이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고속도로 절개지 붕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풍화작용이라는 도로공사 주장의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스포츠센터 건물 해체 작업이 참사 503일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옥탑부터 한 층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한 달여면 모든 작업이 끝나 지역사회에 큰 아픔을 남겼던 건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중기에 매달려 높이 38m 옥상까지 올라간 굴착기. 건물 곳곳에 세워졌던 강판과 이를 덮은 콘크리트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강판을 지지하고 있던 철제 기둥도 분리돼 폐기물 화물차에 실리고 화재 현장을 우두커니 지켜봤을 에어컨 실외기도 잇따라 내려옵니다. 지난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이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여 전부터 지지대와 방진막을 설치하고 내부 잔해물 제거 등 사전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철거 작업은 주변에 밀집한 상가 여건을 고려해 폭약을 이용한 해체 대신 한 층씩 허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옥탑과 8층을 비롯한 고층부가 정리되면 보다 큰 굴착기를 올려 속도를 내 다음 달 중순까지 철거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와 인공 개구부 두 곳을 확보해가지고 폐기물을 지상으로 낙하하는 방법, 대형 철거 장비를 이용해서 지상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참사에 아픔이 있던 자리는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 내년 말 완공을 위해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고 실시 설계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서 지역 주민 학생들 문화욕구가 있는 분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남은 건 소방관 징계 논란에 따른 유가족 보상 지연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지역 상권 회복 등 현실적인 과제들. 참사의 흔적은 사라지지만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절개지에서 낙석이 쏟아져 며칠째 한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연 풍화작용으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고란 입장이지만 도로 설계 단계부터 인근 지질 상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높이 60m가 넘는 고속도로 옆 절개지가 무너졌습니다. 불과 8일 전 낙석이 쏟아져 긴급 복구가 이뤄진 구간에서 또다시 낙석 260세제곱미터가 떨어진 것입니다. 2차로가 통제됐고 완전 복구까지 몇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7년 개통 이후 자연적인 풍화작용을 겪으며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화작용을 위해서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비 같은 게 온다거나 그런 기후적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난해 11월에도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나들목 인근 절개지가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차량 넉 대를 덮쳤습니다. 당시에도 도로공사는 암벽 풍화작용을 절개지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6년 동안 이제 안반이 풍화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하지만 자연현상이 아닌 인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개지 붕괴 지역은 천매항과 전파항 같은 변성암지대로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합니다. 도로 건설 당시 지질 특성을 제대로 조사해 설계에 반영하고 이에 맞는 방호시설을 설치했다면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풍화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풍화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설계에 반영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전국 고속도로의 절개지 경사면은 모두 1,400여 곳. 도로공사는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절개지가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세먼지 피해 지역 가운데 둘째가라며 서러운 게 바로 충북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 봄까지 내려진 주의보와 경보만 80회를 넘을 정도인데요. 이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거꾸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연구와 개발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은 미세먼지. 먼지를 막아줄 마스크는 불티나게 팔렸고 1년 사이 80% 가까이 폭증한 공기청정기 판매량도 올해는 3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신흥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을 정도로 연구는 걸음마 단계. 제품에 대한 효과 검증도 부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제품이 개발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구 쪽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연구가 좀 더 진행돼야 되는지 아직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충청북도가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체와 손잡고 미세먼지에 대응할 산업환경혁신센터를 만들 계획을 세운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충청권에 창호나 필터 등 관련 제품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기업이 11,000여 곳. 혁신도시의 국가기술표준원을 비롯한 연구기관도 5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대학을 묶어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시제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게 충청북도의 구상입니다. 연구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고 연관 기업 역시 충청권과 경기권의 68%가 집적돼 있어서 센터 구축에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센터 부지도 민간 연구기관의 협조로 확보한 상태. 충청북도는 다음 달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달라져야 하는 우리 사회 인식과 제도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떠나가는 지역의 청년을 잡기 위해선 지역 기업도 달라져야 합니다. 낮은 임금과 기업 문화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고질적인 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 후 지난해 진천의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취업한 오희진 씨. 학교와 기업의 교류 덕에 남들처럼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취업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생활하며 낮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표는 빠른 경제적 자립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막 자취 비용이나 막 생활비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경제적으로도 더 많이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당장의 진학은 의미 없다고 여겨 병역 특례로 취업한 20살 김태일 씨. 첫 사회생활을 통해 주택 마련 지원금과 중소기업 내일 채용 공제 등을 지원받고 일하면서 공부할 뚜렷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 후학습이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지역 청년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또 조직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저희의 노력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변화는 아직 더딥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의 한계, 주거 안정이나 출퇴근 통근버스, 문화 혜택 등 인프라 구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혼자서 자기만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기숙사를 많이 선호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기업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상당수는 아직도 채용뿐 아니라 능력 평가를 최종 학력이나 학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직무별 난이도와 능력, 경력에 맞는 임금 체계 개편과 인사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학 졸업자와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행태가 계속이 된다고 하면은 젊은이들은 고졸 취업을 계속 꺼리고 그리고 또 급여가 높은 대기업 쪽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인력 구조는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기업과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내부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공정경제 확립 또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임이 분명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마초를 피운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성경찰서는 대마초를 피우는 외국인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 2일 음성군 대소면의 한 길거리에서 35살 스리랑카인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함께 마약을 한 사람과 구매 경위, 판매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잇따른 공직사회 비위로 무관용 원칙 받침이 나온 청주시에서 이번엔 남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내부 감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 학생 효도 대상 시상식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섬김상과 사랑상, 효행상 등 3개 부문에 걸쳐 8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각각 표창패와 함께 장학금 12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효를 실천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학생들을 선정해 효도 대상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가 교육부 주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교통대는 정부의 대입 전형 단순화와 투명성 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 중심 전형을 운영하고 고교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극동대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스템용 파워 반도체 혁신 인재 양성을 연구 과제로 대만 국립대와 나고야 공업대학 등 해외 대학과 연구소의 대학원생을 파견해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서원대 총장의 관사 관리비 교비 대납과 평생교육대학 비리 등과 관련해 서원대 교수회가 총장과 보직자들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